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실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이재명 거의 얼굴이 반쪽은 날아간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박찬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민주당은 당연히 석방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즉 인용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 카르텔입니다. 좌파 카르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이미 다 떡밥 쳐놨다, 떡밥 던져놨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반드시 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주기현 부장판사는 사실은 우리 법 연구회가 아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일말의 불안함은 있었겠지만, 저 사람들은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 지금 정치적인 어떤 풍향 이런 걸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할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산이 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 편을 드는 사람은 없지만, 판사가 적어도 뭐 그렇게는 안 할지 모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판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간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현 부장판사는 사실은 정치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김재규를 적시한 겁니다. 그 결정문에 보면은 김재규의 경우에도 최근 재심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명시했거든요. 그럼 김재규는 사실은 우리 보수 우파 쪽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보수 우파의 핵심인 박정희 대통령을 해쳤다는 점에서 저 김재규는 우리 쪽으로서는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김재규를 적시했다는 얘기는 지금 주기현 부장판사가 무슨 박 대통령 편도 아니고 김재규 편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즉 보수 우파 편도 아니다. 내가 무슨 보수 우파 편이어서 그래서 무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재규는 말이죠, 보수 우파의 역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적시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적시가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현 부장판사는 정치적인 판결하는 거 아니다. 이거 정치를 떠나서 나중에 반드시 잘못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 역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파기환송 사유가 된다. 다시 말해서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서, 그리고 지금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서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건데, 따져보니까 구속기관을 도과해서 기소를 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별로 따질 것인가, 날짜별로 따질 것인가, 이거는 이제 법이 분명하지 않다, 판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는 아주 법과 원칙에 따른 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공수처의 이 수사 관할 건과 관련해서 과연 직권남용죄를 먼저 걸어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분명치 않다. 거기 의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과 그다음에 공수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조직인데 그 여러를 갖다가 구속기관을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거냐? 그것이 의문이다. 그 의문이 아니라 이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분명히 다른 그런 조직인데, 그런데 왜 인수인계 신병을 안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경우에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파기가 되든지 파기환송 사유가 되든지 우리 상급심에서 아니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사실은 주기현 부장판사가 공석 기각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도 공석 기각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러니까 멘붕에 빠진 거야.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멘붕에 빠진 이유는 이 주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이 결정타예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그런데 이게 헌재에도 지금 알려졌단 말이야. 그런데 헌재 당신들도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일종의 무언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사라면, 재판관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도 그런 정도는 안단 말이야. 야,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이거 헌재 재판의 지금까지의 불공정성, 그다음에 또 지금 내란죄를 뺀 거,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허영 교수가 지적하는 거, 이인호 교수가 지적하는 거,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헌재에서 윤 대통령은 이거 탄핵이 기각되겠구나, 아니면 각하되겠구나, 윤 대통령이 사실 살아 돌아오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석방되니까 멘붕에 빠진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석방은 뭐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제대로 석방이 안 되기를 바랬겠지만 이 석방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지금 추정 때문에, 그런 전망 때문에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저는 이제 8대0 각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위적으로는 8대0 각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속 요건 이것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는 8대0 각하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설사 뭐 각하가 안 나오고 4대4 기각이 나오든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가는 것은 3월 14일 선거는 물 건너갔다, 이번 주 후반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죠. 원래 3월 14일이면 반드시 선거를 할 것이다, 빠르면 3월 11일 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3월 14일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통보가 안 되고 있는데, 3월 14일 물론 이틀 전에 통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평의에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기현 판사의 결정, 여기 때문에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정계선이라든지 이런 그 남편이 또 저 완전 황필규 그쪽 완전히 지금 좌파 쪽 아닙니까? 거기다 뭐 김희수, 그다음에 이광범, 이런 라인을 애들이 통하면 분명히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를 얘들은 듣고 있어요. 100% 듣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서 멘붕이 빠진 것이 아닌가. 지금 이재명은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헌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멘붕이 오는 거죠. 헌재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 못한다, 각하적으로 지금 4명이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4명은 인용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의 아들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해서 정말로 개싸움 터지고 난리 났으면 그러면 아들 결혼식에 참여할까요? 이번 주 지난 이번에 3월 8일 9일 이때 결혼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정영식 재판관은 또 지금 우파 쪽으로 뭐 우파 이걸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분명히 각하나 기각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각하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마은혁 그때도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각하를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소속 요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정영식 재판관은 각하적으로 저는 기울었다고 보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한 거라든지 내지는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3월 14일 설은 물 건너갔고, 그리고 오히려 의외로 문영배라든지 얘들도 강하게 인용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문영배와 이미선이가 쉽게 말하면 항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진 이유가 뭐냐, 얼굴이 그렇게 삭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헌재에서 지금 각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신업 TV입니다.